리스크, 인 리스크.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부모 잘못 우는 인요한 여당 혁신위 입 리스크에 흔들. 네, 인요한 위원장.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좀 과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부모 잘못을 운운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이 얘기를 지난 26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준석이는 도덕 없어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준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 잘못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어디서 배운 거냐? 그럼 패드립이 혁신이냐라고 지지 않고 왔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사실 여당 혁신위가 흔들흔들하다라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 요 얘기 저희가 직접 목소리로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니 나이 40 먹어가지고 네.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한테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모르겠고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40이 넘었는데 당대표도 했는데 지금 나한테 공적 자리에서 준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 우리가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내 부모 얘기까지 왜 끌고 온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영걸 대표님.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거 갖고 혁신위가 흔들렸다 이런 신문 제목은 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하다.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가는 길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말은 실언을 한 거죠. 네. 예, 뭐 대표까지 했는데 준석이라고 하고 또 부모 교육 얘기했는데 그런 건 조금 과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바로 사과했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이준석 대표가 저런 말을 사실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동안에도 자기 윗사람하고 늘 좀 저렇게 부딪혔잖아요. 옛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그 대표 전 대표. 한 40년 차이 나는데 그때도 많이 말썽이 있었고 또 저 같은 국민의힘에서 저 정진석 그때 비상대책위원장 그분하고도 그 거친 말 아주 그냥 그런 말이 많이 오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 이준석 대표가 너무 도를 넘어서 거친 말 하는 거 안철수 위원장 옆방에 있는데 뭐 안철수 씨라고 거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표현을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생긴 거는 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생각은 제가 말한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는 토종 신토부리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얘기하고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것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를 뭐 폐륜 드립이니 뭐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오히려 제가 보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혁신위원장의 위기는 김장연대 아니겠어요? 김기현 대표하고 장제원 그 부산 의원이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둘이 손잡고 됐잖아요. 네. 지금도 다시 김장연대, 김장철을 맞아서 둘이 김장연대 또 하고 있잖아요. 네. 혁신을 반대하고 속된 말로 개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네, 그거를 극복하는 게 진짜 위기지. 저 이준석 대표한테 뭐 림리스크다. 실수는 분명하지만 그거를 저는 흔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당내에서 험지가라 불출마라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득권 세력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이 혁신위의 위상을 흔들게 하는 그런 요인인 거지. 이거는 말실수이다. 과하게 말한 거는 맞지만 말실수인 거지. 혁신위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셀프 피투성이가 된 느낌입니다. 참 찌질하게 됐습니다.
준석이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스스로 명을 재촉한 것 같습니다.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를 너무 쉽게 본 거 아닙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사과와 사퇴로 결말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셀프 피투성이가 됐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본인 스스로 뭔가 자승자박이었다. 지금 이게 이 본인이 지금 실수를 한 게 분명하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 말을 꺼내고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처음에 얘기가 되는 게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논란이 되니까 아 이거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왔던 게 나 김한길 소통위원장과 지금 나 매일 전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아니다. 다 합쳐서 지금까지 4-5번 통화한 거다. 하루 4-5번 아니다. 지금까지 다 합쳐서 4-5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 기사 오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전에 뭐 윤심 논란도 또 있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인요한 위원장 지금 입 리스크가 지금 혁신위로 오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아까 뭐 혁신위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혁신위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게 신장현 위원님. 네. 이게 지금 뭐 혁신위 안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사실 상당하거든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 말로 자꾸 이렇게 좀 위축되고 이런 논란이 한번 있을 때마다 계속 좀 위축되어 온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혁신위도 자체도 좀 내상을 입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말 실수가 있었고 말에 대한 어떤 뭐 수정 보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요번에 했던 발언은요 단순히 말 실수가 아니라 인식이 노출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혁신애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도 나이가 곧 기득권이 되어버리는 이런 정치 현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전 혁신의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회가 스스로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걸 자임한 꼴이 돼요. 지금 아까 쭉 리스트를 보여주셨지만요. 저 리스트 속에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현상이 있었어요. 바로 도어 스태핑 앞에 섰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어요. 메시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요. 매번 나갈 때마다 말로 사고 쳤거든요.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도어 스태핑 다 폐지하고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언론사들에 대한 언론 탄압이 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요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닮은 꼴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이준석 대표를 향한 그 말 속의 인식의 문제를 저는 지적했는데요. 앞서서 이준석 대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부모 교육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40세의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미완성의 부족한 존재,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워야 되고 여전히 너희들은 충분히 더 성숙해야 돼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여기는 지금 동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회관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치 공간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 서 계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인식들이 바로 지금은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을 혁신하라고 만든 혁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 아픈 기억이지만 김은경 혁신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인 폄하 발언 하나만으로 그 많았던 혁신 안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혁신 동력을 잃었죠. 이번에도 30일에 아마 공식 의결 예정인 중진 그리고 지도부 친윤계의 수도권 출마 또 불출마에 대한 권위를 아마 권유할 예정일 거예요. 네. 아마 그 발언이 오늘 이 사건 하나로 다 동력을 잃을 것이다. 그 대상이 되었던 지도부와 기득권 세력들은 거봐라. 혁신위원회 너희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혁신한다고 하냐라는 반격의 여지를 줘버린 꼴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0일 날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건에 대한 동력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만평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큰 소가 누워있죠. 윤핵관이라는 소입니다. 큰 소가 누워있는데 이 옆에서 계속 인요한 혁신위원장 엄지 경을 읽고 있습니다. 네, 경을 읽고 있는데 요 뒤에서 지금 딱따구리인가요? 이준석 딱따구리가 붙었습니다. 부모는 왜 건드려? 딱딱딱딱딱딱.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까 윤영걸 대표님이 하신 말씀도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큰 산이 지금 앞에 있는데 여기 지금 요거까지 지금 더해진 좀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경이 있는 와중이에요. 험지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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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핵관들한테 계속 험지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 안을 30일 날 안으로도 만들고 세게 메시지를 내겠다고 예고까지 했죠. 예고까지 했는데 지금 이 일이 터졌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을 잃는 거 아니겠느냐. 이동석 위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지금 윤핵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 뭐 수도권 출마,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지 않는다. 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관위원회가 곧바로 출범을 할 예정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은 이후에도 12월, 늦으면 1월에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혁신위가 지금 띄운 이유는 국민의 공감대를 사기 위한 사전 분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관위원회가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에 대해서 곧바로 칠 수 있는 네. 그리고 중진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혁신위원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간 끌려고 우리 없는 시간 내서 지금 혁신위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냐라면서 일부는 사의 표명 일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양쪽의 시간이 안 맞는데 시간이 안 맞는다 조금 더 이 시간을 주자라고 하다가 그게 끌고 그래서 마지노선을 30일로 제시를 한 건데 30일까지는 일단 이 손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걸까요? 뭐 손은 제가 볼 땐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움직일 거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역 의원의 입장에선 네. 아직 예산안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나는 불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현역 의원에 대한 그런 무게감도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뭐 4, 5개월 남은 시점에서 중진 의원들 그리고 뭐 윤핵관의 출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 인요한 혁신위가 나중에는 뭐 선대위가 될 수도 있고요.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중진들 의원들도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바뀌는 국면에서 혁신위를 마치고 또 다른 중요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일단 뭐 당내 희생 권유가 잘 안 풀리는 와중에 지금 뭔가 설상가상이다라는 게 이 만평의 얘기인 건데 일단 인요한 위원장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인요한 이준석에게 부모 잘못 발언 사과. 인요한 위원장 어제 공식 이 공보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볼까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사로 다시 좀 가보면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이렇게 입장을 냈죠. 죄송하다라고 했고 직접 통화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다각도로 이준석 전 대표와 좀 직접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어쨌거나 거절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인요한 위원장 과하게 얘기한 건 본인도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인정을 좀 빨리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사과를 한 사람이 그래서 이걸 받아야 이게 좀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사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이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이거는 알았고 가봐. 약간 이 느낌이에요.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동안 혁신위가 낸 4개 안건 중에 하나 받아들여진 게 대사면 논란이 좀 있긴 있었지만 일단 징계 취소거든요. 그것도 지금 이제 사실상 효력을 그럼 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처음 공들인 게 이준석 대표 찾아갔던 거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뛰쳐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게. 그래서 그걸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양측은 이미 잘 갈 길을 그냥 가는 걸로 갈라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인요한 위원장의 실언 그다음에 설화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온전해 있는 나이 문화 그리고 그 나이에서 빚어지는 게 반말 문화. 이제 또 하나는 이준석 위원장이 본인은 뭐 나이 40이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30대 후반이잖아요. 만으로.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기성 정치인들은 아직도 이준석 대표를 애라는 표현이 저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론 말을 한 건 아니고 썼지만 네. 그 애라는 표현에 모든 게 다 함축이 다 돼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타파해야 될 문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젊은이들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야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다 앞으로 공천을 하면서 청년 정치인, 신인 정치인에게 가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적거든요. 거기에는 나이 문화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기득권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인요한 위원장도 역시 그거에 사고나 이런 게 딱 젖어 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뭐 역할 또는 뭐 임무의 한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분이 하는 게 혁신위냐 아니면 비대위냐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이면서 마치 이 선거를 앞두고 맡은 비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혁신위원장이라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때 유권자들이 매를 때린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서 제도나 정책이나 또는 지금 정치권의 관행이나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분위기 잡고 바람 잡고 이런 걸로 자기 역할을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헛발질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사실 제일 아픈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서 내놓은 게 비례대표 당선권 50% 청년한테 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뭐하냐. 이렇게 지금 약간 청년을 나이 어린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실제 논란이 되면은 소용없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아픈 지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만평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만평이 관련해서 2개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는 얘기죠. 네. 여기 보겠습니다. 윤핵관 인요한 혁신위원장 얼굴에 찰싹 때렸는진 몰라요. 아무튼 손바닥 자국이 있습니다. 네. 직전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니가 가라 하와이. 네. 종로에서 뺨을 맞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이준석 전 대표 뒤통수에 버르장머리 없는 준석이 부모 잘못이야. 한강에서 눈을 긴다. 네. 종로에서 뺨 맞고 왜 한강에서 눈을 흘기냐? 라는 겁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좀 비판적인 만평이 아까 것도 이것도 지금 계속 비판적인 만평이 나오고 있는데 혁신위가 지금 여러모로 어쨌거나 좀 사면 초과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다들 좀 공감대를 갖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기 하나 더해진 게 어제 당내 당무감사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길 좀 볼까요? 여당 당무감사위 당협위원장 46명 총선 컷오프 권고. 네. 46명에 대해서 총선 컷오프 공천 배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혁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혁신이가 하위 20%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혁신이 아니 22.5%가 사실 지금 여기 보면 204곳 중 22.5%가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고 이걸 컷오프 해야 된다고 해서 퍼센트도 좀 대충 비슷하게 돌아가고 이거 혁신이 안을 받아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윤영걸 대표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이렇게 되면 당무위가 발표를 하고 관심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발표는 혁신위를 도와준 겁니까? 힘을 뺀 겁니까? 아무래도 혁신위를 도와준다고 봐야죠. 예, 공천관리위원회도 할 수 있는 게 물갈이 아니겠어요? 네. 예, 최고위에서도 물갈이고 지금 총선 기획단이라고 거기서도 어제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과거에 2008년도에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물갈이를 38% 현역 의원들 바꾸면서 그때 153석을 하고 네. 민주당은 19%만 바꾸는 덕에 81석을 했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싸움은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차이보다도 누가 더 변화하고 혁신하고 누가 물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바람으로 네.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하느냐. 이거가 성공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가 지금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의 네. 반발로 좀 좌절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저는 장강의 물처럼 혁신의 물은 지금 흐르고 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조용한데 대통령도 혁신의 물은 실었으면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총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유죄. 네.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검사 때.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네. 최고위라든지 공천관리위원회 혁신이 모든 쪽은 다 물갈이 혁신을 네. 원하고 있다.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발족이 되잖아요. 발족이 되면은 어제 나온 그 당협위원장 46명 총선 컷오프 권고된 거 그거 점수를 네. 갖다 놓고 공천할 때 주요 참고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현실에 적용될 때 과거에 지난 선거에 대구의 곽상도 의원 네. 지금 뭐 그 대장동 때 뭐 감옥도 갔다 오시고 지금 재판받는 분인데 네. 그분이 꼴찌했는데 단독으로 또 공천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선거 가면은 좀 뭐 바뀌기도 하겠지만은 네. 이런 물갈이는 대세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갈이는 대세적인 흐름인 거고 이거는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받아서 잘 좀 키워서 빌드업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정현 의원님.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인적 쇄신이나 물갈이 얘기가 좀 긴장되는 대목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22.5% 이 수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저 정도를 컷오프를 시키겠다 그러면 저거는 적지 않은 숫자죠. 예, 단순히 사실 지금 저희 민주당은 감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감점. 무슨 말이냐면 하위 20%에게 예를 들어 20% 감점, 하위 10%에게는 30% 감점. 네.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그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저희들은 봤는데 네. 거기에 여기서 지금 공고사항을 총선 컷오프를 이제 하는 걸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입니다. 앞서서 앵커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위가 제안했지만 실제로 스포트라이트는 당무감사위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다른 면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혁신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중진들의 어떤 험지 출마에 대한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은 충분히 쇄신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걸 가지고 던질 수 있다. 아하. 그래서 하나의 어떤 역공의 메시지로 당무감사위의 결과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혁신위가 일단 바람을 일으키고 분위기를 만들었던 어떤 중진과 지도부 친윤의 험지행의 이 압박을 당무감사위 이 발표로 막았다라는 걸로 지금 이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당무감사위 발표에 일단 총선 공천 싸움은 이제 분명하게 막이 올랐습니다. 이젠 정말 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인 거죠. 이렇게 되면 다들 관심이 근데 문제는 그럼 46명이 누구냐라는 걸 겁니다. 나 잘리는 거야 아니야. 다들 여기서 요게 관심인 거겠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카운터파트가 누구야? 라는 생각이 될 거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보다 지지율 현저히 낮은 현역 문제. TK-PK 의원 정조준. 네. 일단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당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 해당 당협위원장 이 현역 의원들의 개인 그 지지율이 얼마나 낮으냐. 현저히 낮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다. 특히 이건 현역의 문제입니다. 아까 46명 얘기한 건 원외 당협위원장도 있고요. 이미 당선이 돼서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
사실 원외 당협위원장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당선이 한 번 됐는데 당선이 된 사람도 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면 여기서 현저히라는 표현이 또 문제겠죠. 얼만큼이 현저인데 여길 보겠습니다. 신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격한 차이의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 그 비율을 정당 지지도에 비해 본인 지지도 20% 차이로 할지 15% 차이로 할지가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은 영남, 수도권이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얘기인즉슨 15%, 20%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도 거론이 된다. 사실 어떤 기준인지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은 몰라요. 지금 명단도 명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무감사위만 알고 이제 이걸 최고위에 이제 보고를 했을 텐데 여기에 적용한 기준이 수도권과 영남이 좀 다른 퍼센테이지를 적용한 것 같다라는 거죠. 네. 이 과정에서 TK, PK 정조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이동석 의원님. 네. 당 지지율이 그럼 영남 TK, PK는 높은데 당 지지율이 높은 우리는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또 해당 지역 의원들이 또 생각할 법한 내용이긴 해요. 뭐 그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공천 싸움이라는 게 결국 영남권 의원들에게는 공천은 곧 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선될 땐 또 편하게 가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남들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의 당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여당이 내놓은 이런 혁신안들, 국민적 공감대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로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맞서서 지금 어떠한 새로운 혁신안을 낼지 이런 계속된 모멘텀이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선한 생각을 해봤고요. 네. 앞으로도 이게 혁신이라는 게 그 30일 날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한다고 지금 언론에선 나오고 있는데 네. 강력한 이런 추진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더욱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30일 날이 마지막 회의라고 한다면 원래는 12월 24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절반으로 거의 툭 줄었어요, 이동석 의원님. 네. 네. 이게 뭐 혁신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내놓을 카드를 다 내놨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충분히 여론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약 2달 동안 혁신위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총선 공약들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났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혁신위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봉합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는 앞으로도 좋은 공약을 통해서 마지막 회의를 한다 치더라도 네. 결국 국민들은 혁신위를 통해서 이렇게 박수를 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종료라고 혁신위가 실패한 혁신위는 아니다. 충분히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혁신위원회라는 게 정말 혁신이 뭐예요?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잡이하고 중진 의원들은 물러나라 또는 중진 의원들은 뭐 험지로 가라 이걸로 역할을 다 했다. 아마 그걸로 이 외연 중도 세력을 끄집어들이는 잘했다 박수받 그러긴 좀 어렵다고 봐요. 정말로 혁신위가 박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선거가 4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거대 정당들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 비례대표 제도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슬며시 눈 감고 있잖아요.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대 정당들은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그 나쁜 제도를 고스란히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혁신이라면 양당 모두 이런 나쁜 제도를 바꾸는데 몸을 던졌어야죠.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오불관은 듣지 않는 척을 해도 그게 혁신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라는 게 국민에게 언론에 많이 나오면 그게 혁신이가 잘하는 거예요?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제도와 정책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한다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분란만 만들고 시끄럽게만 한 거 아닌가. 네.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런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제도와 정책적인 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지 않고서야 혁신이가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분위기는 공관위로 좀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공천 배제 컷오프가 누가 되느냐, 뭐 여기에 지금 다 관심이 쏠리게 된 그런 형국입니다. 일단 흐름은 TK, PK 의원들 지금 정조준 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제목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뭔가 이 영남권에 대해서 물갈이 폭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흐름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고요, 윤재혁 원내대표, 그리고 새로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에 대신 온 김석기 신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이게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잘 아는 분들은 조금 변했는데 자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원래는 김기현 대표 왼쪽에 윤재호 원내대표,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최고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수진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런데 김석기 최고위원이 오면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 자리가 아니라 여기 윤재혁 원내대표 옆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얘기가 나오죠. 김기현 대표 울산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 대구죠. 김석기 최고위원 경북 경주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도부는 다 지금 결국 TK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네. 지금 영남권 물갈이 한다고 하는데 결국 최고위에서 보니까 다 좋은 자리 중앙석은 다 TK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정무 감각이 없는 거죠. 아무리 속으로 혁신한다고 해도 네.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최고위 할 때 뒤에 백드롭에다가도 좋은 문구도 써놓고 하잖아요. 그쵸. 저 화면이 국민들한테 다 보여지기 때문에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우측에 경찰청장 경기경찰 출신, 좌측에 서울경찰 출신, 김기현 대표가 뭐 경호받을 일 있나요? 저러면 안 되죠.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잖아요. 핑계는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탈락했잖아요. 사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김석기 최고위원을 임명했으니까 나간 자리 들어왔으니까 그 나간 자리에 자리에 들어간 거 앉는다. 아니냐. 그래서 자리 좀 옮겨 뭐 이렇게 해서 옮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국민들한테 어떤 화면이 국민들한테 좀 비춰줘야겠어요. 좀 젊은 사람들이 좌우에 있고 김병민, 조수진 30대 뭐 이런 40대 초반 정도 네.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좀 있고 수도권 의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최고위원 하는 거 봐요. 뭐 친명 일색이긴 하지만 다들 수도권이잖아요. 내년 선거에서 TK 영남 지역에서 승부가 납니까? 수도권 중도층에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네. 김기현 대표는 엊그저께도 저 울산에 가서 세 차례나 의정 보고 대회 하고 지금도 좌우에 TK 의원도 쫙 앉혔어요. 저는 그 개인들이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윤재욱 원내대표나 뭐 훌륭한 사람이고 다 하죠. 하지만은 네. 그분들이 다들 경찰 출신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 영남 이쪽 출신이 좌우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참신한 새 얼굴을 좀 밀어야 되는데 김병민 의원은 저쪽으로 가. 찬밥 운목으로 가. 아랫목에는 좌우에 있는 거. 국민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그 바지로 대표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바지로서 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너무 쓴소리를 세게 해주셔서 김기현 대표가 이 방송 보고 어허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좀 정무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김기현 대표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보좌하는 보좌진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림이 이 그림보단 이 그림이 난 거 아니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수도권이고 중도층인데 중도층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